예, 설명회를 참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계학 2부는 시험 문제 저도 봤고요. 보고 너무 속상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올바른 출제 경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년도에 또 이러면 대한민국에 안 살아야죠 뭐. 이거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재를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한 80% 제가 정확히 점수 배점 보니까 80%는 기존 책에 다 있습니다. 80%는 20%는 없어요. 20%는 회계학 1번 문제지 세무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시험 당국에서 공지할 때 세무회계라는 것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인지 범위치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은 IFRS 회계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그거는 이제 결국은 기업의 기준 묻고 있는 거지 세법 묻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연 그게 올바른 출제 범위인가라는 문제가 드는데 어쨌든 20점은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원리에는 세법은 뻔합니다. 그게 수익 인식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세법상 인도 기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원리는 뻔해요. 그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건데 안 접해봤잖아. 그렇잖아요. 안 접해봤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주제가 회계학 책에 있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봅니까? 회계학 책에 저 뒤에 사례에 있는 거, 수익인식 사례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거를. 어쨌든 80% 문제는 책에 있던 겁니다. 근데 80% 있는 문제가 다 상상 난이도 상상에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 많이 안 보던 문제 스타일이고 아니 뭐 상중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상상 있는 거 나오고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양이 일단 너무 많죠. 양이 많은데 풀면은 숫자가 안 떨어져요. 소수점 계속 나오고 그다음 문제도 지저분하고 우리가 뭐 방법 1로 풀 수 있는 것도 방법 2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차이급 적수 같은 것도 차이급 곱하기 1수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급이자로 역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 1이냐 방법 2냐에 따라 답이 달라. 답이 달라. 그럼 도대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주제랄지라도 이렇게 내버리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아까 뭐 60, 70% 꽈락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70%, 80%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계사 시험이건 세무사 시험이건 진짜 이례적인데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올해 들어갔는데 만약에 채점도 잘 됐고 그렇게 해서 합격생도 잘 걸러냈어. 그럼 문제없는 시험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도 합격생은 나온다. 문제된 시험이 돼버려요. 그럼 내년도에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올해 들어가신 분이 내년에 들어가서 또 하나 개발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다. 채점하기 되게 편하거든? 채점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그죠?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집에 빨리 갈 수 있어. 채점을 길게 한다고 시간 낭비가 많아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똑같아.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하잖아,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비하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교재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세무계 책이든 기출문제 기반의 교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몇 가지 문제가 첨가되고 더 이제 보완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게 필수 문제는 이제 필수가 아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문제. 이거 모르면은 시험 볼 자격이 없다 수준의 정도가 되는 거고 필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전수를 다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나. 기본 원리를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것들은 다 접근을 해놔야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더 볼 수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4년, 5년인가요? 아니잖아요. 1년 내에 지금 붙어야 되는 시험인데 그럼 그 기간 내에 진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이것까지 하면서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틀리는 거 체크하고 어렵게 나왔을 때 또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필수 문제 그렇다고 책에 있는 문제를 다 본다고 외워집니까? 워크북에 있는 내용도 본다고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외워집니까? 공부는 그래도 방향은 바뀌진 않아요. 단계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숙지하시고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완벽히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문제 주들은 거기다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필수 문제, 기본 원리,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완벽하게 다져놓고
거기다 그다음 과정 또 그다음 문제를 또 덧붙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을 붙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때도 저희가 지금 39회 정도, 막 40회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전수시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 원리, 그다음 기본 문제, 그다음에 기본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건 강의만 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2단계, 3단계 과정 거치면서 계속 유사한 문제들, 책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포함시켜서 뭐 똑같이 한번 저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시험 내신 분처럼 한번 상상 한번 때려볼 거고 숫자 지저분하게 해볼 거고 뭐 이게 지금 올바른 세법 공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올해처럼 나온다면 그래도 좀 대비가 될 것이고 충격이 좀 덜할 것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보다 쉽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거고 잘 풀 거고 그래서 대비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법 앞으로 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 마인드가 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의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잘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은데 최대한 여러분 시험 지금 경향에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업시켜서 준비를 할 거예요. 할 건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일단은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본 원리, 우리 세법의 논리 있잖아요. 그 세법 규정에 있는 내용들 그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생각하는 공부. 만약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세법 지식에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뭘 접근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조문을 적용할 것이냐. 조문의 적용. 이 문제에 적용할 조문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거저주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너무했어.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주는 문제가 좀 있어야지. 근데 주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도. 진짜 너무했거든. 다 그래요. 부가가치세도 풀만 했던 게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제가 풀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풀만한 문제인가?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던데요. 숫자도 만만치가 않고 의제미입세공제 문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 너무한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주제를 할지라도 이게 만만한 문제가 없어요. 거저주는 문제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진짜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그것도 고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훈련은 근데 책으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모의고사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도대체 뭘 묻는 거지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뭘 묻는 거지. 그 채점은 뭘로 할까? 이 생각이 진짜 주관식이에요. 이것도 좀 저는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무회계는 사실 주관식 시험이 아니거든. 그냥 손으로 쓰는 거지. 답은 있잖아. 주관식화된 객관식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주관적으로 채점한다? 이것도 나중에 시험 당국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 논술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는 회계학 1부도 마찬가지고 정답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했을 것들도 있어요. 뭘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답안 작성하면서 그랬거든. 이건 도대체 뭘로 풀어야 돼? 어떤 방식 풀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를 합리적인 답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출제자의 견해를 찾아낼 수 있는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생각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된다. 많이 하면 된다.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그렇게 해서 대비하면 될 것 같고 최근 교재가 이제 개정이 될 거예요. 이제 연도에 맞춰가지고 개정된 세법 반영해서 개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책을 굉장히 슬림화 했었거든요. 2021년까지는 책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 있어요. 각 페이지가 1000페이지 됐었는데 그 당시 출제 경향은 조금 이제 쉬워지는 추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발라냈습니다. 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700페이지 가까이 책으로 맞춰놨는데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이제 좀 그렇다고 막 엄청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 되니까 우리가 늘 것 같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걱정이에요. 이순철 선생님도 아까 어렵게 내신다고 했는데 우리 학원은 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훈련할 때도 그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고 모의고사 문제 어렵게 난다고 이건 너무 어려워 못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맞춰야 돼. 쉽게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났기 때문에 대비만큼은 보수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험 보는 입장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세무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세법학 선생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원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